안녕하세요. 정경자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 페이지 118쪽 읽겠습니다. 성공이라는 덫. 내가 부자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이 나를 가르칠 자유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이다. 성공하면 할수록 그분의 시간과 돈은 늘어났다. 사업은 점점 번창했지만 부자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고용된 전문 경영인에게 시스템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투자가 잘 되면 그 돈을 다시 투자해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부자 아버지는 일을 하는 대신 그분의 아들과 내게 어떻게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나는 학교보다 부자 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금 흐름 사분면의 오른쪽 영역인 B와 I에서 열심히 일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도 열심히 일했지만 그분이 일한 곳은 사분면의 왼쪽이었다. 열심히 일하고 승진을 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수록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자유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분은 7시면 출근하러 집을 나섰고 우리가 잠든 뒤에야 퇴근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얼굴을 볼 수도 없었다. 그게 바로 E와 S 사분면에 열심히 일해 성공할 경우 일어나는 일이다. 성공을 거둘수록 돈은 더 벌지 몰라도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다. 돈이라는 덫. B와 I 사분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지능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지식이 필요하다. 부자 아버지는 이 금융지능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보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돈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며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 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사분면의 오른쪽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금융지능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금융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은 현금 흐름 사분면의 오른쪽 면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내 부자 아버지는 돈은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알았고 그래야만 했다. 그분은 많은 돈을 벌고 그분이 관리할 사람의 숫자를 가능한 줄여야 했으며 비용은 적게 그리고 수익은 높게 유지해야 했다. 사분면의 오른쪽 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필수적이다. 부자 아버지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임을 늘 강조했다. 그분은 숫자만으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돈과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 비록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하와이주의 교육감이었던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수백만 달러의 예산과 수천 명의 부하 직원들을 관리했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납세자들이 낸 돈이고 아버지의 일은 그것을 모두 쓰는 것이었다. 그 돈을 모두 쓰지 않으면 정부는 다음 해에 예산을 적게 책정할 터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목표는 회계 연도가 끝날 때마다 예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쓰는 것이었다. 그것은 대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 내년 예산을 정당화하는 것을 뜻했다.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을 더 고용할수록 문제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두 아버지를 관찰하며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왕성한 독서가였다. 아버지는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재무제표를 읽을 줄도 몰랐기 때문에 은행과 회계사의 조언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집이 가장 큰 자산이며 가장 큰 투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금융상의 조언을 들은 내 아버지는 한층 더 열심히 살았고 점점 더 빛에 쪼들리게 되었다. 열심히 일해 승진을 할 때마다 임금은 인상되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또다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승진을 함에 따라 과세 등급이 올라가고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극도로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회계사와 은행가는 더 큰 집을 사서 융자금 이자를 탕감하라고 조언했다. 아버지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으나
그로 인한 결과는 세금 인상과 불어나는 부채였다. 그분은 성공을 할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은 반대로 줄어들었다. 이윽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을 한 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다. 아버지는 항상 다시 승진을 해서 임금이 인상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은 벌수록 더 많은 똑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났고 내야 할 세금도 많아졌다. 직장과 집 양쪽 모두에 시달리고 지쳐갈수록 아버지는 한층 더 안정적인 직장에 의존하는 듯 보였다. 직장에 더욱 감정적으로 집착하고 청구서를 지불할 월급을 받기 위해 자식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 아버지는 불안감을 느낄수록 안정을 추구했던 것이다. 가장 큰 지출 분야. 내 아버지는 재무제표를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성공할수록 빠져들게 되는 돈의 덫을 볼 수 없었다. 열심히 일해 성공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 역시 내 아버지와 똑같은 덫에 빠져 있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돈을 벌 때마다 두 개의 가장 큰 지출 분야 역시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바로 세금과 부채의 이자다. 게다가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혜택은 종종 큰 빚을 지게 한다. 그런 걸 보면 의심스럽지 않은가? 정부는 좋은 교육을 받고 한평생 열심히 일한 우리 아버지가 삶을 마치며 남긴 얼마 되지도 않은 돈마저도 유산정리세라는 명목으로 가져가 버렸다. 자유를 찾아.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와 I 사부면에서 일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제껏 안정적인 직장을 찾도록 훈련받았다. 과거에 받은 훈련과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 흐름 사분면의 왼쪽에서만 경제적 자유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E나 S 사분면에서는 경제적인 안정과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 진정한 안정과 자유는 오직 오른쪽에서만 찾을 수 있다. 자유를 찾아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전전하기. 현금 흐름 사분면의 유용한 점 한 가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추적하거나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나 안정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전전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다. 내게는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대략 5년마다 한 번씩 그의 소식을 듣는다. 그때마다 그 친구는 항상 자기가 꿈꿔왔던 완벽한 직장을 찾았다며 흥분했다. 그는 자신이 들어간 회사를 좋아한다. 그 회사는 대단히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고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중요한 직함을 가지고 있고 보수도 끝내주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복지 혜택도 좋고 승진 기회도 풍부하다. 4년 반쯤 후에 나는 다시 그의 친구의 소식을 듣는다. 다만 이번에는 친구는 낙담해 있다. 그가 일하는 회사가 부패하고 부도덕해졌다. 그리고 그의 의견에 따르면 회사는 더 이상 직원들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는 상사를 미워하고 승진에서도 밀려났으며 충분한 보수를 받지도 못한다. 반년쯤 지나면 이 친구는 다시 행복해한다. 새로운 직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 직장은 완벽하다. 그리고 이 패턴은 그 뒤로도 계속 반복된다. 그의 삶은 개가 자기 꼬리를 무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은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 그는 똑똑하고 매력적이며 보기 좋은 용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의 자리를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에게는 저축이라 해봤자 몇천 달러밖에 없고 노후 자금은 모아놓은 것도 없다. 아직 주택 융자금을 갚아야 하고 부양할 자식들도 있으며 애들은 대학에도 보내야 했다. 막내 아이는 8살로 전부인과 같이 살고 있고 4살짜리 마지는 그와 함께 살고 있다. 그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직 젊고 시간도 많으니까.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보기에 이 친구는 최대한 빨리
B나 I 사부면으로 옮겨가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는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운이 좋아 복권에 당첨되거나 돈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 한 평생 등골이 휘어져라 일을 해야 할 테니까 말이다. 자기 일하기. 또 하나의 흔한 패턴은 E에서 S로 이동하는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실업률이 늘어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대신 자기 사업을 시작한다. 이른바 재택사업 붐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자신의 일을 하고 스스로 상사가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모습을 띠게 된다.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삶의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내가 보기엔 S 사부면은 극도로 큰 보상이 존재하는 동시에 리스크가 가장 큰 영역이기도 하다. S 사부면은 4개의 사부면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이다. 실패할 확률이 높고 설사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이 오히려 실패보다 더 나쁠 수 있기 때문이다. S 사부면에서는 성공하게 되면 그 어떤 사부면보다도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해야 한다. S 사부면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대체로 그들이 주방장이면서 접시 닦기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 큰 회사에서라면 많은 관리자들과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모두 혼자서 해내야 한다. S 사부면에 속한 사람들은 전화를 받고 청구서를 내고 영업을 뛰고 적은 예산으로 광고를 하고 손님을 다루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직원들을 해고하고 누군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메우고 세무서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정부 시찰자들과 싸우고 등등 무수한 일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누군가가 자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겁이 나서 움찔거린다. 나는 그들이 잘 되길 빌면서도 걱정이 된다. 나는 많은 이들이 평생 모은 돈이나 친지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봐왔다. 대개 3년 정도 힘들게 고생하고 결국 사업을 접고 나면 평생 모은 저축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갚아야 할 빚더미 뿐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업들은 열의 9은 5년 내에 실패한다. 거기서 살아남는 사업가들 중에서 10중 9이 또다시 5년 이내에 실패한다. 다시 말해 소규모 사업은 100개 중 99개가 10년 내에 사라진다는 의미다. 내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5년 이내에 실패하는 것은 자본과 경험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업들이 다음 5년 이내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길고 고된 노동이 사람들을 잡는 것이다. 많은 S들이 에너지를 소진해서 쓰러지고 만다. 그렇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일터에 가고 영원토록 평생 열심히 일하는 생활에 익숙해지는 듯하다.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인 양 말이다. 내 친구 부모님은 지난 45년간 두 분이 운영하던 주류 판매점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 동네의 범죄가 급증하자 그분들은 문과 창문에 창살을 설치해야 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마치 은행처럼 그 좁고 작은 구멍을 통해 돈이 오간다. 나는 가끔 지나가다가 그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한 분들이 그 작은 가게에 사실상 감옥처럼 감금되어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서글픔을 느낀다. 두 분은 아침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쇠창살 뒤에 갇혀 바깥 세상을 내다봐야 한다. 많은 영리한 S들이 사업이 최고조에 이르면 에너지와 돈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사업체를 팔고 빠져나간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고 그것을 사랑한다. 비결은 언제 빠져나가야 할지 아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주는 최악의 조언. 만약 당신이 1930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 안전하고 안정적 직장을 얻으라는 대단히 좋은 조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나쁜 조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해답은 바로 세금과 부채에 있다.
이 사분면에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사실상 세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오늘날 미국에서 봉급 생활자로 일한다는 것은 정부와 50대 50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그들 수입의 50% 이상을 떼어가는데 심지어 그중 대부분은 봉급 생활자들이 월급에 손에 넣기도 전에 일어난다. 빚이 늘어날 때마다 정부가 세금 혜택을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E와 S 사분면의 사람들 대부분에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회계사들은 종종 이 사분면에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고객들에게 더 큰 집을 사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이는 현금 흐름 사분면의 왼쪽 면에 있는 사람에게는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사분면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소리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자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는다. 그들은 봉급 생활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이다. 갑부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B와 I 사분면에서 수입을 버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 사분면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세금 혜택은 더 큰 집을 사서 더 큰 빚을 지는 것뿐이다. 현금 흐름 사분면의 오른쪽에서 볼 때 그것은 금전적으로 그다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것은 마치 내게 1달러를 주면 50센트를 드리지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세금은 불공평하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미국인답지 않다. 그들은 미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은 부당한 과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건국된 나라다. 그 유명한 1733년의 보스턴 차 사건을 잊었단 말인가? 보스턴 반란은 결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독립은 과세 때문에 발생했다. 대표 없는 과세 말이다. 보스턴 차 사건을 지나 세이스 반란과 위스키 반란, 프라이스 반란,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미국의 역사에는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세금으로 인한 유명한 두 개의 폭등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생했지만 그 역시 사람들이 부당한 과세에 얼마나 격렬하게 단기를 들었는지 보여준다. 윌리엄 텔의 이야기도 세금에 저항하는 내용이다. 윌리엄 텔이 아들의 머리 위에 얹은 사과를 싸야 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세금을 매긴 것에 화가 나서 세금 징수원들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그 벌로 아들의 목숨을 건 위험한 표적을 활로 싸야 했다. 그리고 네이디 고디바의 이야기도 있다. 마을 주민들의 세금이 과중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남편인 머시아 백작에게 세금을 낮춰줄 것을 부탁했는데 백작은 만일 그녀가 알몸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돈다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세금 혜택. 세금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금이 남용되고 잘못 관리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머지않아 수백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 지금까지 납세자의 역할을 수행하던 이들의 은퇴자로 변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나라를 떠나 그들의 돈을 반기는 나라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커다란 실수. 한 신문 기자가 내게 지난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물은 적이 있다. 나는 대답했다. 대략 100만 달러쯤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 내셨나요? 그가 물었다. 전혀요. 내가 말했다. 자본소득으로 번 돈은 세금을 거의 영구적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전 3건의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모두 세입법 1031조인 부동산 교환법을 이용했죠. 전 돈은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 돈을 더 큰 부동산에 재투자했지요. 며칠 뒤 신문은 이런 기사를 실어했다. 100만 달러를 번 부자,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시인하다.
내가 그 비슷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몇몇 단어들이 빠져 내용이 왜곡되었다. 나는 그 기자가 악의적으로 그런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단순히 1031조 교환법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못해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유야 어찌 됐던 간에 이는 각기 다른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신뢰다.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수입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어떤 수입은 다른 수입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낸다. 사람들은 자산이 아니라 수입에만 신경 쓴다. 요즘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승진을 할수록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또는 승진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무제표의 소득 부분이나 이 사분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번 돈의 절반을 정부에 빼앗기고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의 말인 것이다. 앞으로 나는 현금 흐름 사분면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세금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활용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최대한 많은 돈을 지킬 우리 자산의 권리를 위해 정부에 합법적으로 맞서 싸우는 행동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세금을 저항하지 않는 국가는 대개 경제적으로 억눌린 곳이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노숙자였던 킹과 내가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B와 I 사분면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분면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모으고 그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자유를 얻으려면 부채와 세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는 주된 이유이다. 경제적 안정이나 자유로 가는 길은 현금 흐름 사분면의 오른쪽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넘어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자유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야 할 차례다. 아시다시피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그 세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안정적인 직장에 집착했다. 그분은 안정적인 직장이 곧 경제적 안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기 전의 일이다. 아버지는 그 뒤로 다시는 안정적인 직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분은 경제적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인 안정이나 자유를 얻고 싶다면 현금 흐름 사분면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관찰해야 한다. 이런 패턴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일하는 일에 뛰어나다. 이들은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직장에서도 경력을 쌓으며 여러 해를 보낸다. 문제는 그들이 B나 I 사분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노후 대책을 세워두었을 때도 그렇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오직 안정적인 직장에만 적합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E나 S 사분면에서 일하는 것과 동시에 B와 I 사분면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권한다. 현금 흐름 사분면의 양쪽 면 모두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면 설사 돈이 별로 없을지라도 자연히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준비를 갖추기만 하면 된다. 인간에게 두 다리가 있는 것도 비슷한 이치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는 늘 휘청거리며 불안해할 것이다. 사분면의 왼쪽과 오른쪽, 양쪽 모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직업이나 직장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들은 외다리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양다리를 모두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불안하게 휘청거린다. 경제적 안정의 패턴. 다음은 이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얻었을 때의 패턴이다. 경제교육을 받은 이들은 퇴직연금에 돈을 넣어두고 잘 되길 바라는 대신 투자가로서 그리고 봉급생활자로서 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학교에서 공부해 직장을 얻는 것처럼 나는 금융 공부를 통해 전문적인 투자자가 될 것을 제안한다. 내가 자산 부분에서 100만 달러를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혹한 기자는 내게 중요한 질문을 묻지 않았다. 어떻게 100만 달러를 벌었나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중요한 질문이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제적 안정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은 다음과 같다. S4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로 검소하게 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위의 패턴은 그런 삶의 길을 반영한다. S에서 B로 가는 이 길은 빌 게이츠를 비롯해 많은 창업가들이 선택한 길이다. 가장 쉬운 길은 아니지만 내 견해로는 가장 좋은 길 중 하나다. 하나보다 둘이 낫다. 이 장에서 나는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입의 70%를 4분면의 오른쪽에서 벌고 4분면의 왼쪽에서는 30% 이하를 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얼마나 벌든 간에 하나 이상의 4분면에서 일할 때 더욱 안정감을 느낀다. 경제적인 안정이란 현금 흐름 4분면의 양쪽 모두에 두 발을 걸치는 것이다. 백만장자 소방수. 내게는 현금 흐름 4분면의 양쪽에서 성공을 거두는 삶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친구가 있다. 그들은 매우 안정적이고 혜택 많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4분면의 오른쪽에서도 경제적 부를 달성했다. 이 친구들은 둘 다 시정부에서 일하는 소방수다. 그들은 높고 안정적인 급여와 훌륭한 복지 혜택, 좋은 퇴직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주일에 이틀간 일한다. 일주일의 사흘은 전문적인 투자가로서 일하며 나머지 이틀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중 한 친구는 낡은 집에 사서 고친 다음 임대료를 받는다. 그는 4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달 도합 1만 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것도 부채와 세금, 주택의 유지비와 관리비, 보험료를 뺀 금액이다. 소방수로 일하며 매달 받는 월급은 3,500달러이므로 그의 월 평균 소득은 1만 3천 달러 이상이며 연 평균 소득은 약 15만 달러로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그는 5년 뒤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의 목표는 56살이 되었을 때 연 20만 달러를 올리는 것이다. 네 자녀를 둔 공무원치고는 나쁘지 않는 수준이다. 다른 한 친구는 기업들을 분석해 주식과 옵션에서 주로 장기 포지션을 취한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3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만약 포트폴리오에 현금화하여 연 10% 이자를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그는 남은 평생 동안 연 3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 역시 두 자녀를 둔 시 공무원치고는 나쁘지 않는 삶이다. 두 친구 모두 20년간을 투자해서 상당한 비활성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나이 40에 은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일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받고 싶었다. 후에 그들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현금 흐름 4분면의 양쪽에서 얻은 성공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돈만으로는 안정이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연금 통장에 수백만 달러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 그것은 그 돈이 그들의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 번 돈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종 그 돈을 연금 계좌에 투자했지만 그 돈이 투자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만일 퇴직을 했을 때 그 돈이 사라졌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적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언제나 거대한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설사 돈을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배움에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다. 마침내 변화가 찾아왔을 때 주변 사람보다 훨씬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지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앞서 말했듯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두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배워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합니다.